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안 떨어져요. 남들 30%씩 빠질 때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는 4%밖에 안 빠졌어요. 분양권 프리미엄의 대구화. 자, 관치금융 비슷하게 은행에서 정부에서 은행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금이자 더 안 주지 마라. 예금이자 더 주지 마라. 그럼 은행은 돈 어디서 마련합니까? 이거 보시면 요구불 예금, 이 금리 낮은 거죠. 0.1% 이런 거고, 예금은 지금 막 5%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돈을 여기 간다. 실질적으로 돈이 나올 구석이 없더라. 아랫돌 빼서 밑돌 갠다는 현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은행은 이렇게 비싼 금리에 돈 자금을 마련한다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가계부채, 엄청난 가계부채, 있던 잔액을 있던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현상.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21년도 작년 이맘때 입주했던 아파트 3.5%. 1년 고정하고 이후 변동으로 했대요. 근데 새로 이 금리를 통보해 왔는데 6.7%래요. 이게 주담대예요, 주담대. 신용대출 이런 거, 이금융권 이런 거 아니고 농협은행의 주담대가 6.7%로 하다봤답니다. 그래서 2억을 빌렸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대요. 근데 이제는 이자가 120만 원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월 대출이자가 110만 원. 그나마 30년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갚으면 되고요. 20년을 분할하게 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아가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자나 원금이나 거의 같아질 만한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21년도에 입주했는 사람만 문제냐? 아니, 22년도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집단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 이전에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요 노란색 선 다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 이전에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요런 사람들 부담이 갱신하는 순간 갑자기 어디에 금리가 갑니까? 이 빨간 도트, 빨간 점 있는 이쪽으로 갑니다. 갱신하는 순간 바로 엄청난 점프, 거의 금리 부담이 2배씩 상승하는 이런 시기와 맞닥뜨려 있다. 그게 쉽지 않다. 주택 투자 가격 많이 떨어진다. 30% 떨어진다. 이자 부담은 2배, 3배가 되는걸요. 집값이 반으로 떨어져 봐야 50% 떨어져도 이거 뭐 있죠.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에서 자금을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딱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30% 떨어져도 매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 결과가 뭘로 나오나요? 거래량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줄어드는 이 속살을 조금 파헤쳐 보면요.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요. 점점 있어요. 그러면 매물대가 점점 이게 낮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어디 매물대가 주로 사라지냐 보니까 택도 없이 높은 가격, 혹은 여기 중간에 어중간한 가격, 실질적으로 거래가 형성되기 힘든 부분에 있는 매물들이 숫자가 줄어들더라. 이게 안 팔려서 줄어드나? 못 팔아서 기한 못 파는 거 줄어드나?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매물, 만약에 10억까지 갔던 아파트다.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7억 정도 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상단 부분에 있는 매물을 다 제거해버리게 되면 실제로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 요 매물만 남게 되면 이 아파트의 가치는 7억 8억 가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달에 광고비 2,000원 3,000원 내나요? 10억이건 20억이건 내놓고 싶은 대로 막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치 실제 아파트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 효과가 있어요. 실제 거래 가격은 상당히 낮춰진 채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빠지는 것, 지금 절대 수치 자체가 높아요.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고점 대비 10%가 빠졌니, 서울이 매물 고점 대비 14%가 빠졌니, 그런 얘기 나오지만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급하게 파는 사람들 가격 낮춰서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 전세 물량 지금 오늘 소폭 증가해서 18,300건 정도 수준. 와, 저 예측치하고 이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이 초록색 선하고 왠지 만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래 들어서 증가세는 조금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매물이 한 10% 정도 줄어들 동안 이 전세 매물은 한 3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럼 전세만 늘어나느냐? 아니죠. 월세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매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더라.
임대 물량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전체 거래량 오늘 이틀치 거래량 신고되었는데요. 60건, 하루에 30건 거래되었어요. 거래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 상태로 거래가 된다면 1100건의 거래량도 지켜내기 힘든 모양으로 갑니다. 그러면 1100건의 거래량을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냐? 규제 해제 직전의 거래량과 거의 맞먹는 정도 수준의 거래량, 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W 가격 잠시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잠시 공백이 생겼네요. W 가격 고점 대비 10% 정도 빠졌고요. 우리 해운대는 안 떨어져요. 이런 댓글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힐스테이트, 위브 역시 해운대 강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10억까지 갔던 물건 4천만원, 4%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현상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무렵에 가격이 7억 정도 했어요. 7억 정도 거래되었죠. 그러던 것이 4년 세월 동안 야, 놈들 2배씩 다 오를 때, 놈들 2배, 막 3배 오를 때 니는 뭐 했노?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겠죠. 가격 상승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트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남들은 이렇게 2배 오르는 동안 2배 오르고 20-30% 동안 20-30% 빠지는 동안 얘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흐름 살펴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졌나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지고 여기 도착했냐 뭐 그냥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거 안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로 살펴봤고요. 사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26평형 한 25% 정도.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었지? 30평형대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거래가 많아요. 직거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25% 정도 빠졌고요. 층수가 막 올라가죠. 초반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저층의 거래, 그건 저층이니까 그럴 법도 하지라고 했는데 고층의 거래가 되면 이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상하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에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관 롯데캐슬 2차 20% 정도 빠진 모습, 층수도 이제 중고층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명지 대박 노블랜드 가격 5억대, 이거 뭐 10억 넘었던 것도 있죠. 예. 뭐 가격 어쨌든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 고점 대비 30% 이상 빠져나가는 모습. 계급역 금강 펜테리움 더스퀘어 아파트 가격 거의 한 40% 가까이 되나요? 그 30% 정도 빠졌죠. 층수 보세요. 층수 가격이 30%나 빠졌는데 저층이 아니더란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명지 대박 노블랜드 요거 아까 위에 보셨죠? 아시겠지만 이게 가격이 10억 찍었다가 제가 30% 떨어져서 7억에 거래되었네요. 40% 떨어져서 6억에 거래되었네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적으로 더 많이 빠지더라. 가격 6억 1천. 실질적으로 이건 특수한 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그만 드릴게요. 명지 대박론들 아마 제 방송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센텀 동부 센트레빌 30%. 요것도 이게 저층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층 고층으로 가격 하락은 전이되어 갑니다. 해운대 더샵 센텀 그린 가격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모습. 자, 해운대 안 빠진다는 말 어불성설임이 밝혀집니다. 나머지 가격 명지 더 웨스턴. 자, 좀 가격 하락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아파트들, 우리 아파트는 괜찮아. 특히 명지 이쪽들 보면 가격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나죠. 30% 이상씩 기본적으로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 영상에 댓글에 달아놓으신 거 보면은 명지 거기가 뭐 그래 비쌀 이유가 있노?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부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인식상의 명지는 이렇게 뭐 6억, 7억 갈 만큼 그만한 입지는 아니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할 따름입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다들 롯데캐슬 모른데 가격 25% 정도 빠져서 3억 6천. 그 외에도 해운대 뭐 이름 들어가는 아파트들 동네들 있죠. 마찬가지로 다 빠지더라. 25% 20%. 오늘 뭐 크게 30%씩 빠지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더라. 고점 대비 30%.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고점 대비 30% 사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대구에서 한 6개월 전쯤에 방송할 때 지금 시점에서 꼭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30% 정도 할인되는 가격에 사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근데 지금은 말이 또 달라졌어요.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된다면 40% 정도 사면 좋지 않을까.
야, 40% 정도 하락했는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물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상태. 내가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없이 온전히 나의 자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40% 정도, 고점 대비 40% 하락한 가격에 사는 것은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40% 하락된 가격, 10억 하던 아파트가 6억으로 바뀌었다? 근데 나의 자본이 한 3억밖에 안 된다? 3억 대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 영상 초반 부분에 보여드렸잖아요. 2억 대출 받는 것만 해도 1년에 원리금 부담이 매달 한 16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돈 3억 꼬라박아 넣고 한 달에 160만원씩 은행에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바람직하다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인율 낮은 것도 알고 보면 많이 안 올라서 그런 것도 있더라. 자, 이렇게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 거래량이 살아나다가 아니네. 요런 느낌이죠. 자, 거래 서울은 5분의 1토막이라고 그러죠. 평상시 거래량이 5분의 1토막이었다면 부산은 평상시 거래량의 3분의 1토막. 그나마 가격이 조금 버텨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나마 부산이 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 누가 봤을 때는 이렇게 1000건 정도, 월간 10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타나니까 거래량이 많이 죽었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인구수의 도시들을 견주어 봤을 때 부산 거래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혹은 이 가격이 서울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서울은 이 중위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요. 하지만 부산은 굉장히 생각보다 싼 아파트가 많더라. 1억, 2억짜리 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더라. 6억 이상 고가의 거래는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 살펴보시면 1억, 2억 미만의 아파트가 거의 40%예요. 2억 미만의 아파트가 40%더라.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활발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알짜들의 거래는 많지 않더라. 6억 이상 기업 비중 10% 정도 수준 유지. 분양권 거래량. 제가 오늘 제목에 분양권 프리미엄의 대구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대형 프로지오 클라센터 가격 13억 8천.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는 층인가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어쨌든 가격이 6억 정도 수준. 반토막도 더 낮더라. 근데 반토막 낮는 이건 특수한 걸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힐스테이트 4억은 거의 2억 정도 빠졌죠. 두산 리버더 데니스 하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억 훌쩍까지 갔던 것이 5억으로 떨어졌다고. 거의 프리미엄이 4억이나 빠졌잖아요. 프리미엄이나 4억이나 빠지면서 이게 대단해 보이죠. 대구의 경쟁률, 평균 경쟁률 120대 1을 구가했던 모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거기도 한 4억 정도 붙어서 9억대의 거래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5억대 초반이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프리미엄이 1, 2억 붙었던, 이게 4, 5억 붙었던 것이 프리미엄이 쏙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주변에 1, 2억 프리미엄 붙었던 아파트들은 무피, 마피 지금 행진을 하고 있어요. 부산도 다르지 않더라. 부산은 다르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야기하죠. 같은 경상도 친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더라. 고점 대비 프리미엄이 2장 정도씩은 빠지는 현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박스권에 갇히는 형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전세 거래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전세 거래가 조금 나은 편. 하지만 가을 느낌 나지 않고 제가 60% 정도, 고점 대비 60%가 그나마 좀 바람직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데요. 그런 건수들이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50%, 가장 바람직한 경우죠. 50% 정도 거래도 나타나더라. 지금 제가 동그라미 정치는 정도, 요 정도만 60% 정도 선의 거래지, 아직까지 턱없이 많이 높은 전세 가격. 여기 연재 롯데캐슬 대시장이나 LG 메트로시티 3, 요런 경우에 아파트 가격 먼저 빠지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전세 가격도 같이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나마 전세 가격이 또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전세금, 이런 또 대출 같은 게 또 있나 봐요. 저도 댓글을 통해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전세 가격이 버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생짜로 자기 돈을 내고 3억에 전세 들어간다, 5억에 전세 들어간다, 대출을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6%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을 받고 전세를 들어간다. 이 3억 장난 아닌 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세나 월세 계획을 세우실 때 한 번쯤 내가 월 상환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꼭 한번 알아봐야 된다. 괜히 3억 미만 이렇게 낮은 전세 거래 비율이 쫙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 없이 있다가는 생활비가 굉장히 쪼그라들 수 있다. 물가는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물가도 기본 한 체감상으로는 요 몇 달 사이 한 2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장 보러 가면 아마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적용해 봤을 때 집을 임차하면서 드는 비용도 올라가. 위에서 이 물가도 기본적으로 올라가. 나의 벌이는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 쓸 수 있는 돈, 이 가용 자원이 점점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4억 이상 귀중 10%가 확 무너져 내린 게 이제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12월 아직까지 전세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평균 전세 가격이 언제 하고 만나려고 하나요? 정말 2017년 혹은 2018년에 평균 전세 가격하고 만나려고 하죠. 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2019년 가격 전세 가격보다 더 낮을 거예요.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금리표와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금리표와 견조수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은 조금 지나갈게요.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박스권. 네, 시청 감사합니다.